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되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후보를 뽑아야 되고 경선 일정을 정해야 되고 여야 간에 그 모든 것이 그 초미의 관심사고, 따라서 국민인 우리들도 이들의 행태를 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야당 또는 여당에서 각기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과연 이들이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라고 하는 헌법 46조의 국회의원의 의무 조항, 이게 헌법에는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건 널리 정치의 중심이 국회고 핵을 이루는 사람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조항은 넓게 해석해서 국회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정치판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국익 우선을 하라라고 하는 헌법적 명령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봤을 때, 지금 이 정치판에는 과연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그런 방향에서 전략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는가,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 대부분의 각 세력들이 이 국가이익과는 관계없고 정파이익 또는 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어찌 되느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인 우리들에게 온다. 영어에는 statesman과 politician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씁니다. statesman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국익 우선의 경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 추구를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 국익 추구를 뒷전으로 돌리고 개인과 정파의 이익에 골몰하는 사람을 politician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걸 구분하는 적당한 말이 없습니다. 그냥 정치가 이래버리는데, 한 가지 구분할 수 있는 말은 정상배라는 말입니다. 정상배, 정치 상인이라는 뜻이에요. 국익은 저 멀리 던져버리고 개별 정파와 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럼 지금 이 여야 간에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일련의 행태를 봤을 때, 이게 정상배 또는 정상배적 시각에서 판을 깔고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거기서 개인과 정파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자, 우선 야당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한번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장성철이라고 하는 시사평론가를 자임하는 사람, 사실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종편이나 이런 시사 프로를 열심히 보는 편인데, 저는 그 사람 이번 파동에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김무성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무슨 보좌관을 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낯익은 얼굴이고 이럽니다. 이러는데, 자관 어떻든 이 사람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엑스파일을 내가 보고 갖고 있고, 이것을 내가 검토해 본 결과 사법적 처리 대상은 비록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공개될 때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감으로 인정할 수 있겠냐, 이런 의심이 들고 이래서 내가 이 문제를 제기한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느 편인가? 제가 보기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 측 편이 아닌가 싶어요. 무슨 김어준 씨의 뉴스 공장에 출연하고 한겨레 신문 등 정권 편향적인 라디오나 언론사와 열심히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화염 방사기를 야권을 향해서 쏘아야 되는 것 같아요. 화염 방사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화염 방사기가 아니라 똥물 같아. 이걸 그냥 사방에 퍼뜨려 가지고 이게 윤석열을 몹쓸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일단 성공한 것 같아요. 이걸 또 언론이 충실히 그 사람의 말을, 거동을 보도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기가 막힐 일이에요. 장성철이라는 사람이 무슨 정권 쪽에 사인이 있고 청부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지, 그거는 앞으로 밝혀질 바이지만은, 우선 이 사람의 행동으로 이득을 볼 계층이 누구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선 윤석열을 못마땅하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윤석열을 거꾸로 들이면
야권의 판세가 기본적으로 흔들리게 된다. 기본적으로 흔들리게 되면 친문 쪽, 문재인 대통령 쪽에 이익을 주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내각제 개헌을 야당도 스스럼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토양이 생기는 거 아닌가. 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용어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내각제라고 지금 써져 있는데 이 지금 여당이건 야당이건 내각제 개헌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가지고 외교 안보권이라고 하는 허수아비 권력을 주고 그리고 이 행정 정권의 실체적인 권한은 국회가 뽑는 총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영국, 독일, 일본과 같은 전통적 의미의 내각제와는 좀 다르고 오스트랄리아형 대통령은 이렇게 뽑고 내각이 권한을 갖는 그래서 제가 쓰는 용어로는 이원집정제라는 용어를 쓰려고 합니다. 자, 장성철이가 쏘아대는 그 똥물 경우에 따라 화염방사기로 이득을 보는 계층은 이 이원내각제를 도모하는 계층들에게 그런 사람과 세력들에게 야권에서 빌미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권 세력 일부에는 꾸준히 자기의 무슨 운명적 목표처럼 이게 이원집정제 개헌에 골몰을 하고 그걸 희구하는 세력과 사람들이 엄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좌익 정권으로부터 일단 정권을 탈환해야 된다는 이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야권에 속한 사람들로서는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하고 국민의 이익에 권익에 봉사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정상배이죠. 정상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여당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 소용돌이가 있는 것이 예정된 9월 중에 대통령 후보 경선을 미루자. 11월로 미루자. 그러니까 미루자는 쪽은 이재명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재명이 후보되는 길을 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루자는 쪽은 아주 분명하게 이번에 색깔이 드러났지요. 이낙연, 정세균, 이광재, 강원지사도 곧 후보 선언을 할 모양인데 최문순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연기론에 가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원내각제 개헌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재명을 꺾고 봐야 되겠는데 당장에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친문에서 후보가 나오기 어렵다. 그러면 일단 미루어 놓고 이재명을 뭉개면서 이걸 지지율을 떨어뜨리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면 그 두 달 사이에 야권 일부에서도 이원집정제 개헌을 도모하는 세력과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짝을 맞춰가지고 이원집정제 개헌을 해서 이재명이 후보가 되건 뭐 누가 되건 간에 야당에서는 윤 총장이 되건 간에 내년 3월 9일 선거에는 허수아비 대통령을 뽑고 그리고 실권은 친문이 국회에서 뽑는 총리가 가지니까 고스란히 갖고 정권이 실질적으로 유지 연장된다. 가령 이런 각본들이 이 물밑에서는 교호작용을 해가지고 야당의 일부 세력, 여당의 친문 세력이 이 배짱이 맞아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들은 국가이익이라는 건 뒷전이 국민과의 약속도 뒷전이고 오로지 정파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런 일을 도모하고 있다. 여기에 끼어든 게 또 아니나 다를까 김종인 씨입니다. 이 김종인 씨에 대한 제가 비판을 제 측근들은 아이고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당 기간 동안 제가 김종인 씨에 대한 언급을 안 했는데 이참에는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양반의 행동, 말을 뉴스로 만들어갖고 언론에 충실히 보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 여론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 주말과 이번 주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잠깐 과거로 돌이켜보면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를 아주 철저하게 막 뭉개듯이 배격했다. 이거 대통령감도 아니라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3월 초에 총장직을 그만뒀을 때 별의 순간이 왔다.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일개 검사가 바로 대통령 된 일은 동서고금의 역사에 없다. 그래서 동서고금의 역사에 저는 찾아보진 않았지만 아마 없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개념이죠. 검사 나부랭이가 뭘 대통령을 달려드느냐. 이거 끝났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번 주 들어와서는 윤석열 총장 부인 김 여사가 김종인 씨 부인인 김 전 교수에게 뭐 만나봐야 되겠다나 이런 말까지 하는 걸로 봐가 굉장히 초조한가 보다. 이래가 완전히 대통령 후보감이 아니고 아주 진뭉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띄웠어. 내가 알기로는 그 굉장한 애국자다. 그래놓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대통령감이라고 이제 단정했죠. 그래가 그이가 대통령이 되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가지고 이게 의원 집정제 개헌을 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 최재형 씨가 대통령 되더라도 국회가 압도적 다수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한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행사가 어려워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개헌을 할 것이다. 그 개헌의 주인공으로 나는 최재형을 지목한다. 제가 김종인 박사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이보세요. 언제는 여소야대가 되어본 일이 없습니까? 압도적으로 야권에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국회가 뭐 과반수 이상 민주당이 장악한다고 해서 법안을 마음대로 해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거부권. 그러니까 지금 목전에 중요한 일은 이 좌익 정권으로부터 이 정권을 탈환해서 정상적인 헌법 질서를 지키는 정권을 창출하는 마당인데 김 박사 입으로는 그 말 한마디도 지금까지 한 일이 없잖아요. 내가 좀 화가 나서 하는 얘기인데 이거 한 일이 없잖아요. 그 말을. 문재인 정권의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정권이 왜 위험하다는 거. 이 정권이 그대로 승계되면 위험하다는 거. 의원 집정제 개헌이 되더라도 저 정권의 본질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이게 국가 안위와 재정 파탄, 경제 파탄에 심대한 영향을 앞으로 미칠 것이다. 이런 말 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문재인 편이지. 문재인 편에 서서 사태를 보고 그 입장에서 최재형도 내가 이렇게 올려주고 그리고 그는 개헌해야 된다. 시청자 여러분, 저 얘기를 들으니까 좀 답답하시지요? 말하는 저도 답답하고 속상하고 제가 표현을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제 손자, 손녀 중에는 6명이 전부 유권자입니다. 그 중에 맏손자가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욕쟁이라고, 욕쟁이. 가끔 이놈 저놈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그런다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듣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말을 많이 삼가고 참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두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게 영어로 말하는 스테이트스먼, 경세가, 정상배가 아닌 경세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누구누구를 우리가 경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누구를 정상배 부류에 넣어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정상배 부류에 넣는다 그러면 그 정상배라는 자루가 아니라 꽉 차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그럼 국민인 우리는 뭐합니까 도대체?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인 우리가 도대체 뭐합니까? 우리가 나서야지요. 이 정상배들 행태에 국민의 힘으로 단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단죄해야 할 것인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인 우리가 심기일전에서 이 정상배가 우글거리는 이 판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노심초사하는 시간을 앞으로도 계속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